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라 공주묘로 알려진 경주 쪽샘 44호분에서는 2023년 화려한 부장품과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발굴이 끝나면서 신라 돌무지 덧널무덤의 축조 방식을 규명할 실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550년 전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쪽샘 44호분.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화려한 말장신구가 출토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굴이 끝나 다시 신라 고분을 축조하는 실험이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묘광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는 버팀나무를 설치했습니다. 발굴 당시 원형의 목구조물 흔적이 확인됐는데 신라시대 돌무지 덧널무덤에서만 보여지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돌무지 덧널무덤 가운데서 가장 바닥까지 완벽하게 연구가 조사가 된 지역이고요. 이 조사된 연구 성과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 최초로 이 덧널무덤 안에 있는 축조 과정을 재현하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발굴 과정에서는 108개의 나무 기둥과 16만 개의 강돌이 사용된 흔적도 확인됐는데 무덤 내부에 왜 목구조물을 설치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 무덤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구조, 이 시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덤 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돌무지 덧널 무덤의 축조 실험 전 과정을 쪽샘 유적 발굴관에서 상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에 대규모 AI 컴퓨팅 센터가 들어섭니다. NHN 클라우드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 등은 오늘 글로벌 에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약 2조 원을 투자해 포항 융합기술사업지구내 부지에 대규모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AI 컴퓨팅 센터는 약 17만 장 이상의 최신 GPU가 탑재되는 최고 성능 AI 전용 인프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입니다. 산불 발생일인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병의원 입원 진료비가 전액 무료며 외래 진료 시에는 1,000원에서 2,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를 찾아 광주 군공항 태스크포스 구성을 약속하면서 광주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신공항 건립은 과연 어떻게 될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구시가 오늘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출범한 이래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공항 건립 문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전합니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았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대구시가 출범한 이래 3년 만에 열린 첫 당정협의회입니다. 시장님의 좋은 리더십과 또 열린 시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시민들과 많이 소통을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민주당과 급하게 만난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로 해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신공항, 취수원 이전, 군부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은 오리무중입니다. 공항 건설 문제도 그렇고 군부대 이전, 물 문제 그런 정책이 많이 멈췄던 것을 이제는 이제 출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집권 여당과 같이 비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년 전 취임 당시 상견례를 하자는 요청에도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과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을 향해 환관이라고 칭하는 논평을 내자 해당 공무원들이 당시 시당 위원장을 고소하며 끝까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만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청 공무원과 민주당 경북도당 사이 핫라인이 구축돼 수시로 정책협의회를 가져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운동 당시에도 경상북도가 캠프 측에 꾸준히 정책을 제안하면서 경북의 많은 현안이 선거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여준 대구시가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뒤늦게 나서면서 대구의 산적한 현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시작하게 된 단서를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그에 따른 진술과 압수물 등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검찰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효자 사거리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1톤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톤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대형 산불의 최초 실화자로 지목되는 50대 성묘객과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각각 성묘 도중 또 쓰레기 소각 후 불씨를 방치해 산불을 낸 두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 마트 측과 일부 소상인 대표들이 20억 원을 주고받아 논란이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책 변경을 위한 뒷돈 거래는 대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협약식이 이루어진 건 2022년 12월 19일. 이 협약에 나선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구상인연합회 등은 대구시와의 협약 전에 의무휴업일 변경을 약속하고 10억 원을 상생기금 명목으로 주고받기로 이면 협약했습니다. 하지만 상생기금 협약은 법률적인 효력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단체들은 이 돈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고 협약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대구시도 당시 난감했다고 합니다. 근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전례도 없고 하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두고 오간 뒷돈 거래는 대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광진구도 지난달 체인스토어 협회와 상인연합회를 불러 의무휴업일 변경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말고 체인스토어 협회가 상인연합회에 5억 원을 건네기로 이면 협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천만 원하고 어딥니까? 거리단길, 골목청, 거기는 2천만 원입니다. 이곳 역시 개별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채 돈을 주고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체인스토어 협회와 시장 측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대문구는 거기도 초창기 거실 때 한 6천만 원씩 받았다는 것 같죠? 이런 뒷돈 거래는 2016년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M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체인스토어 협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의무휴업일 제도 변경에 나서자며 협상했지만 주고받는 돈 액수의 이견을 보여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협상을 하다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지정하도록 한 법안이 만들어진 지 고작 3년 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실익이고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도움이 된다. 그 당시에 정부 상인연합회는 상생을 원했습니다.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 등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 휴업을 뒷거래했다며 체인스토어 협회를 규탄했습니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놓고 뒷거래한 정황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는 의무 휴업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그런 이제 공감대 형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 대가성 그런 걸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인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만들어진 의무 휴업일 공휴일 지정 제도가 몇몇 단체들의 뒷돈 거래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달 중 운항이 중단될 예정이었던 강릉 울릉 여객선이 오는 10월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울릉군의 입장과 관광객 편의를 고려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강릉시에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이 예방부터 응급대응, 치료, 재활까지 가능한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세명기독병원은 심장센터와 뇌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전문 의료진과 집중 치료실 등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응급질환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사와 후유증,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항 수소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기업의 입주 공간과 시험평가센터 조성 등이 핵심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올해 부지 매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 소재 성능 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정 소식지 아름다운 경주 이야기의 영문판을 발행합니다. 이번 영문판은 여름호와 가을호 각 500부씩 제작되며 주요 관광지와 외국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영문판은 한글판 소식지에서 행정 중심의 지역적인 내용을 최소화하고 경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대형 화물차 이동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포항 영일만하게 먼지를 줄이기 위한 숲이 조성됐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안리에 약 3만 제곱미터 땅에 곰솔과 전나무 등 나무 3만 5천여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